3번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 잡혀진 채권의 범위라는 뜻인데 일단은 원본은 다 들어갑니다.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본 들어가고요. 이자는 제한 없이 담보되고요. 이자. 그런데 위약금은 등기, 이거 중요합니다. 위약금은 이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그러나 위약금, 약속을 위반했을 때 내는 돈은 등기해야 되지. 등기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문제는 4번, 5번인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요. 원본 이행기일 경과한 1년분이고요. 저당권 실행비용 포함되고 경매비용 포함되고 그러나 6번에 보존비용 빠진다. 이유는 6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저당권자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권과 다른 점이고 건재당과 같습니다. 저당권자와 건재당권자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아서 보존비용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기 4번, 5번, 요 4번, 5번은 건재당과 반대입니다. 이어서 배우지만 건재당 같은 경우는 지연이자가 무제한 담보되고 실행비용은 빠지는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연이자는 1년분이고 실행비용 포함된다는 거. 특히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하는 것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늦게 함으로써 후순위 담보권자를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번, 5번 건재당과 반대다. 이 4번은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이고요. 실행비용 포함되는데 건재당에서는 지연이자도 무제한 담보되고 실행비용 빠지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 시험이 잘 나오고요. 자, 이어서 목적물의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목적물의 범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똑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저당권은 보통 최소한 3개 나오죠. 많이 나오죠. 저당 2개, 건재당 하나, 어떤 데는 저당 3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담보의 꽃이라고 했을 뿐더러 중개업무 직접 관련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저당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는요. 부합물도 경매할 수 있고 종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저당권의 핵심은 경매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부합물과 종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당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즉 부합물과 종물도 경매할 수 있어도 그러나 당사자 약정에서 부합물과 종물은 경매하지 못하도록 따로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임의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실은 다릅니다. 저당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에만 저당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과실을 미친다. 무슨 의미냐면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뒤에 놨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가 2채 있어요. 서울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다. 근데 서울에 살면서 대전 아파트를 새로 놨습니다. 월세 50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대전 아파트를 저당을 잡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원칙적으로 내가 받죠. 그러나 내가 원금이자를 갚지 못해서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있게 되면 압류되는 순간 집세도 누가 받는다고요? 은행, 즉 저당권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 설정 전후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과실은 압류 후에 미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 있고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 설정 전후불문하고 미친다. 그러나 과실은 압류 후에 미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과실 같은 경우는요.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압류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여기 이미 배웠습니다. 부합물, 종물, 과실. 이것은 예전에 물권법 앞부분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물과 종물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부합물과 종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유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유소의 땅속에 붙여있는 유리 저장 탱크는 부합물을 보고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을 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저당 설정한 경우에 땅속에 붙여있는 저장 탱크인 부합물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주유기에 어떤 효력이 미치는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부합물과 종물은요. 저당 설정 전후불문하고 인정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중요하면 자, 주유소에 저당을 설정하면 경매할 때
땅 쪽에 묻혀 있는 저장 탱크도 경매할 수 있고 땅 위에 있는 주유기도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당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저당 설정 전에 있었던 저장 탱크 또는 주유기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저당 설정 이외에 부착된 저장 탱크하고 종물도 경매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말 중요하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쳐도 저당 설정 후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X 틀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당 설정 전후 불문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건물. 우리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 설정이 다하더라도 건물은 경매할 수 없죠.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그리고 타인의 권은 임차권 등에 의해서 부착시켰다는 또는요. 불법 경작한 성송 등장을 넣고 시무사로 것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은 저당의 효력이 미치 안 미쳐? 안 미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당 수목에 부당벌채, 수목을 저당 설정했는데 그걸 누가 잘라가는 거야? 이 경우에 자 이미 반출되었다면 누가 수목을 부당으로 벌채해서 가져갔다면 반환청은 불가. 저당은 반환청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반출 전에는 이게 수목을 벌채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반출되기 전이라면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할 수 있고요. 다만 벌채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야산 위에 수목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반출되면 반환청은 안 되지만 아직도 반출되지 않냐고 부동산 위에 있으면 그런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과실은 원칙적으로 집세, 이자 등이죠.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 점유하지 않아서 과실을 누가 취득하죠? 저당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아까 대전인 아파트 집세 누가 받아? 채무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류당한 후에는 집세도 어디로 간다고? 은행인 채권자가 갔잖아요. 그래서 압류 후에만 미친다는 거. 중요한 거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후 불문하고 효력이 미쳐. 그러나 과실 같은 경우는 압류 후에만 미치지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압류 후에만 미친다는 거.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도 미치죠. 물상대위 예전에 배웠죠.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 징수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압류하는 권리는 저당권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상대위는 어디에는 없다고? 유치권 없죠. 유치권은 우물차 없어.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없다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있어 없어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